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부동산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부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을 내놔야 되는데 국회가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자꾸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네요. 여야가 부동산 세법도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에 대해서 깊이 조사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김현동,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헌동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지금 총선이 끝나고 6월 달부터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예, 예. 대한민국 땅값, 집값 예. 누가 올리나를 네. 한 사람 하나씩 지금 한 집단씩 밝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민주당이었고요. 이번 주는 통합당입니다. 지난주에는 초선 의원들, 초선 의원들. 151명의 초선 의원, 네. 7월 초에는 더불어민주당, 네. 이번에는 이 야당, 예. 제1야당 103명의 국회의원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네. 어떻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나 예, 궁금합니다. 내용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평균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3명의 의원이 21억씩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만요? 그렇습니다. 예, 21억이요? 국민들 평균이 3억인데 네. 7배. 네. 7배. 그것도 이 신고가입니다. 이 신고가라는 거는 공시지가로 되기 때문에 실제 재산은 이거 2배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게요. 예. 다주택자 의원들 많았죠? 100명 중에 41명이 예. 40%가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수도권 강남 지역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00명의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집은 예. 수도권의 주택 수로는 60%, 예. 가액으로는 80%, 예. 서울의 46%, 가액으로는 64%. 예. 지역구는 다 다른 동네인데. 영남 쪽에 많은데 예. 영남권의 의석이 많은데 집은 다 강남이나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네. 특히 그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이 30%인데 그 사람들이 가진 주택 가액이 약 400억이 넘습니다. 400억이요? 예. 기자회견 오늘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네. 수십억대 부동산 부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8개월 동안 저희가 작년 11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네. 부동산은 자신 있다. 네. 집값이 하락할 만큼 안정돼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저희가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예. 총선 직전에 비대위원장 총선에서 야당인 이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씨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하셨습니다. 네. 김종인 씨가. 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비대위원장 노릇을 지금 하고 계신데. 비대위원장이죠. 예. 아니 이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예. 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나 네. 하고 기다렸더니 2주 전에 후분양제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뭐 당론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켜보니 가진 재산이 거의 100억대고 예. 집이 2채고 도저히 이분 머리에서는 예.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예. 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원내대표인데 2003년에 강남에 그 엄마 아빠들은 한 5억인가 6억 주고 샀답니다. 네. 2014년에 그걸 팔고 지금은 반포 주공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아파트 값이 얼마가 올랐냐면 한 14억에 산 아파트가 45억이 돼서 14억짜리가 45억이 됐어요. 거의 30억 가까운 재산이 늘어났고 예. 그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그 반포 주공 1단지는 작년에 이 통과가 돼 가지고 예. 2014년에 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여당일 때 네.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예. 그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네. 재건축 아파트 쪼개기 허용 이런 특혜법을 통과시킬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이. 보면 본인 집이 해당되는 네. 그런 곳에 그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에는 지금 우리 국회의장을 하고 계신 네. 박병석 국회의장도 네. 그 주호영 의원보다 조금 더 큰 평수의 집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올랐겠네요.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게 예. 부동산 아파트 하나 어느 동네에 사는 걸로 이렇게 수십억씩 벌면 이거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4년 동안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이런가? 예.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 했나? 예. 해서 저희가 300명의 국회의원을 20대 때, 21대 이걸 지금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파하고 들어가는 건데 여당 의원인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네. 99년에 강남에 2억 주고 산 아파트가 노무현 정부에서 14억이 됐다가 예. 이 박근혜 본인이 총리가 되던 2016년에 12억짜리 아파트가 예. 총리 3년 하는 동안에 21억이 돼서 9억이 올랐어요. 예. 그 아파트를 금년 초에 팔으라고 팔아서 팔았죠. 예. 아니 팔으라고 그러지 하라는데도 본인이 팔고 종록으로 이사를 갔어요. 네. 전세를.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이 2000년에 돼서 지금까지 정치 20년 하는 동안 아파트 한 채에서 17억, 18억, 20억을 챙긴 겁니다. 네. 불로소득을. 네. 그리고 본인들이 여당만 되면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 분이 대선 후보 지지율 1등이라고 그러고 이런 게 지금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네.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입니다. 예. 이 부동산을 관련한 국토위인데요. 이분은 288억 9,400만 원 이렇게 부동산만 신고가요, 그러면. 신고가액만요. 실제는 한 400억 이상 되겠죠. 네. 근데 그분은 십몇 년 동안 국토위 기재위 이번에도 또 국토위 부동산 관련된 그 상임위만 다녀셨네요. 계속 거기에만 있었고 당의 최고위원이고 당의 정책을 미치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기만 하면 나서서 예. 그 기자회견장에 얼굴을 내미는 그런 의원인데 예. 이런 의원들은 가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할 일이지 예. 이런 의원들이 자꾸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네. 국회에 가서 이 집값을 올리는 예. 부동산 정책을 부자들 중심으로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본부장님, 문혜리 님이 집값은 여당이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당이 올린 게 맞습니다. 여당이 올린 게 맞고요. 이 정권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예. 집값을 올린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퍼센테이지로 98% 제일 많았고 예. 금액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값을 5억을 올린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많은 금액으로는 높게 올랐는데 그 원인이 그 야당이 예. 지금 말한 야당이 야당 노릇을 도대체 했다면 네.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았을 겁니다. 야당이 견제 능력을 상실하고 예. 야당이 오히려 더 집값 올리는데 법안을 부추기고 예. 지금도 21대가 됐는데도 오늘도 그 부동산 세법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또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은 세법도 약합니다. 네. 근데 그거마저도 통과를 안 시켜요. 통과를 안 시키고 붙잡으니 예. 이게 부동산 값이 잡힐 리가 없죠. 로빈맘 님이 여당이 올리고 야당은 집 더 사고 돈 벌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야당 의원 집값을 여당이 예. 대통령께서 계속 올려줍니다. 그 야당 의원이 대부분 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남 집값만 계속 올려줍니다. 강남 집값을 못 잡는 이유가 뭘까요? 못 잡는 이유는 네. 이 여당에도 네.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이 청와대의 40%, 그다음에 국회에 예. 또 행정부에 예. 서울의 25개 구청장을 뒤져봐도 서울시 의회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103명 중에 100명입니다. 네. 110명 중에 103명입니다. 집을 30채, 25채 가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예. 이런 여당이
야당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강남 집값을 계속 올려줘가지고 그 왜 그런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8655님 이쯤 되면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하는 꼴이네요. 국회의원들이라고 했는데요. 자기 집값 올리려고 하는 거죠. 네, 자기 집값 올리려고 이렇게 국회의원 일을 할까요? 뭐 좀 그러진 않으리라고 좀 믿어보겠는데요. 다른 정당 의원들 부동산 보유 현황은 어떻습니까? 가장 부동산이 적은 정당은 정의당. 네. 평균이 4억 정도 됩니다. 네, 정의당은 거의 뭐 서민들하고 비슷하고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11억. 예. 국민 평균의 4배. 예. 미래통합당의 절반. 예. 그럼 미래통합당에 비하면 뭐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 평균보다는 4배 정도 많고 예. 그 나머지 당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제1당과 제2당 예. 이 두 정당이 300명 중에 예. 280명 거의 뭐 90%인데 예. 이 90% 의원들이 다 국민 평균의 5배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고가로만.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정권과 이 문재인 정권 때 네. 강남 아파트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예.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부동산 정책을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쪽에서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명박은 예. 건설업자 출신 대통령인데 예. 관료들이 대통령을 속일 수가 없었고 예. 이명박은 강남구에 그린벨트 300만 원짜리 땅에다가 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줘서 900만 원의 강남에 분양을 했습니다. 옆에 아파트가 10억인데 그 옆에다 3억짜리 아파트를 자꾸 공급하니까 그 10억짜리 아파트가 떨어졌죠. 근데 그린벨트를 마구 헐어가지고 막 지었잖아요. 지금 이 정부도 예. 그린벨트를 헐어가지고 수서역 앞에다가 네. 똑같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대로요? 그 바로 옆에다가 짓는데 예. 분양가가 이명박 때는 3억에 분양을 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네. 어쨌든 이번 정권에서는 네. 7억에 분양을 합니다. 7억이요? 예, 2배가 넘게.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그 하면 네. 공기업이 그걸 분양받는 사람이 로또 맞을까 봐. 예. 그게 저거에서 건설업체에다가 수천억씩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공기업이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가고. 지금 관료한테 예. 조금 이 정부가 조금 관료한테 좀 놀림당하고 있습니까? 관료가 이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을 네.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참모가 별로 준비된 정책도 없는 데다가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정책을 받아주게 하려면 관료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관료들이 청와대를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정권에서도 거의 손에다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미래통합당에서 오늘 경실련 발표 보고 어떤 반응 보였나요? 아무 반응이 없죠. 저희가 사실을 그대로 우리는 선관위에 신고한 본인들이 신고한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 경실련이 발표할 때마다 이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50% 올랐다 그러면 10% 올랐다. 2,000조 올랐다 그러면 1,000조 올랐다. 토론하자고 하더니 예. 우리는 근거를 다 제시했는데 이 정부는 특히 국토부 장관은 예. 아무런 근거 제시도 못하고 몰래 토론. 몰래 둘이 만나서만 토론하고 공개적인 토론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분이 그 공개 토론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근데 우리가 하자 그러면 맨날 숨어요. 그래서 한 번도 KBS나 이런 공영방송에 나와서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 의원들 이분들은 국토위나 규제위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집에 가는 게 좋죠. 가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이래야지 왜 거기 앉아서 국회에 앉아서 법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겠습니까? 자기 일가족의 재산 불리는 법을 만들지 예.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국민 90%가 원하는 법은 한 건도 만든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요? 보기에, 예. 국회의원들이요? 국회의원들이요. 지난 20대 동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아무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20대 4년 동안 네. 제가 분석을 했는데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5명을 뺀 나머지는 네. 5명은 그냥 발의만 했을 뿐이고 예. 노력을 한 의원은 한두 명이고 한 건도 국민 편에 선 법을 만든 의원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죠. 아, 그런 줄 알죠.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1대는 시작하자마자부터 네. 일 좀 하게 하려고 네, 이런 일부러 발표를 더 계속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0937님이 경실련의 다주택자는 별로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실련에서 활동하는 그 활동가 중에 네. 뭐 그런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분들이 공직에 가지 않기 때문에 네. 공직에 가는 사람은 네. 공직에 가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 부동산 투기꾼이어서는 안 된다. 예. 부동산 투기꾼은 부동산 임대업을 해라. 예. 그게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굉장히 비판적인데 저보다 더 비판적인 분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제가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제가 계속해서 존경해야 된다. 특별히 나쁜 점에 대해서는 좀 알려야 된다고 하는 분인데 여기서 계속 존칭을 안 붙여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주택 정책은 계속 칭찬을 해줬습니다. 주택 정책은요? 그렇습니다. 4대강은 무지무지하게 비판을 했지만 그렇죠. 4대강 잘못됐죠. 그렇죠. 그런데 근데 주택 주택 정책은 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잘한 것도 있다 하고 칭찬을 해줬고 아, 예. 그리고 뭐 자, 칭찬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요? 박근혜 정부의 초기에는 예. 아무리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 그래도 그렇죠. 개죠. 근데 밀립니다. 왜? 집 사기만 하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안 샀어요. 근데 2014년 말 예. 그 국토위 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이라는 의원이 네, 있었습니다. 박기춘 의원이요. 그 의원은 이 부동산 3법을 풀고 예. 부장업자한테 뇌물 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 부동산 3법을 풀면서 지금 부동산을 걷잡을 수 없이 띄워버린 거죠. 그렇게 가격으로. 예. 그럼 그게 다시 그 부동산 3법 다시 조여야 되겠네요. 조여야 되는데 그걸 이 정부 출범할 때부터 조이라고 그랬는데 네. 아직도 3년 내내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습니까? 왜 못하는지는 김현미 장관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7720님 잘합니다. 경실련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 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예. 후분양제, 예. 건물 분양, 네. 반값 아파트 예. 할 수 있는 쉬운 거. 예. 그다음에 공시지가 예. 반도 안 되는 공시지가를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이 예. 내년부터 2배로 올려도 됩니다. 네. 그러면 세금도 2배로 고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고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네. 김현미 장관은 왜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저기 보시기에 김현미 장관이 잘 못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죠. 그래요? 벌써 집에 보냈어야죠. 대통령께서 왜 김현미 장관을 계속 그렇게 그 자리에다 앉혀놓고 계신지 대통령께서도 집값 떨어지는 거를 걱정하고 계신 건 혹시 아닌지. 아니 그분 집 없으신 분이에요. 강남에 있어요. 집도 없고. 강남엔 없지만 집은 네. 있습니다. 본인은 집이 없더라도 네. 이 본인 자녀들 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강남에 집이 없어요. 본인 측근들 네. 본인 측근 참모들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왜 예. 집값을 계속 올리는 장관과 부총리를 예. 또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네. 그 자리에 두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이 그 부동산 관련된 그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을 교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그 투기꾼 쯤 되는 네. 급 되는 그런 공직자들은 예. 교체를 해야죠. 투기꾼은 아니고 이게 급. 투기급. 투기급도 아니고요.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좀 부동산이 아니죠. 올랐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자기 측근들 재산을 더 불리기 우리 위해서 공직자들이 설마 그러겠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근데 네. 보니까 그 사람들이 90%의 권력을 쥐고 숫자는 1%도 안 되는 사람이 휘둘러서
대한민국의 90% 이상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4년간, 3년간 안기고 있습니다. 네. 관료들은 좀 문제가 있네요. 있습니다. 많네요. 많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